고! 달슨의 라이브! 인터뷰 원문 하나 보고 가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에게 무서운 선수가 될 생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일본 대표팀의 미나미노가 이번 한국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에게 무서운 선수가 될 각오로 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인터뷰 앞에 보면 한국전이 갖는 라이벌 매치의 어떤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덧붙인 거니까 어떤 강한 의지 표현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미노, 네, 아주 좋은 선수죠. 예. 그러니까 이번 일본 대표팀 유럽파를 많이 데려왔잖아요. 9명이나 모두 모였는데 이런 대표팀 안에서도 이번 미나미노가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나미노가 존재감이 일본 대표팀에서 큰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제 잠시 뒤죠.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파르티잔의 아사노라든지 베르더 브레멘의 오사코, 행크의 이토, 프랑크푸르트의 가마다, 이런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과 함께 선발 출전이 유력한 것이 미나미노입니다. 미나미노는 2015년에 A매치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6경기를 뛰었는데 계산해보면 한 2경기에서 한 골 정도인 한 1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은 거죠. 26경기에서 12골이면. 공격 2선, 또 때에 따라서 전방까지 해서 공격 위치면은 웬만한 데는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측면, 중앙 다 뛸 수 있는 그런 멀티적인 능력을 지닌 공격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김영권 선수도 이번 일본 대표팀 선수 중에 가장 경기하는 선수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미나미노를 꼽기도 했죠. 사실 미나미노는 가가와라든지 오카자키 이후에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일본 대표팀을 상징하는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나미노긴 하는데 현재 유럽 무대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사실입니다. 미나미노의 원 소속팀은 리버풀이죠.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 뛰다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저렇게 너무 잘해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하지만 2시즌에 걸쳐서 이렇게 리버풀에 뛰면서는 거의 교체 정도로만 띄엄띄엄 좀 뛰었죠. 그러다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사우스햄튼으로 6개월 단기 임대를 좀 떠났습니다. 사우스햄튼으로 임대 가서는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5경기 선발, 1경기 교체,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6경기를 뛰면서 첼시전에서 골 넣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2골을 넣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뛰면서 통틀어 리그에서는 이제 1골밖에 못 넣었었는데, 이거 놓고 보면 좀 눈에 띄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우스햄튼이 리버풀에 비해서는 주전 경쟁이 조금 덜하고, 또 지금 사우스햄튼의 감독이 하젠리틀 감독인데 라입치히 출신이에요. 근데 라입치히가 이 짤즈부르크와 이렇게 리더십, 그 어떤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입치히 출신의 하젠리틀 감독이 짤즈부르크 출신의 미나미노의 활용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전 경쟁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활용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나오고 있어서 미나미노가 사우스햄튼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나미노가 이제 반전의 기회는 좀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이면 리버풀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현지의 언론들은 지금 미나미노가 리버풀에서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버풀이 지금 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진을 좀 리빌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나미노를 비롯해서 대기 멤버들을 싹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리버풀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죠.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 요런 우승을 할 때의 중심 멤버가 이제 마누라 라인이잖아요.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멤버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이 그동안은 정말 잘해주긴 했지만 올 시즌 들어와서 약간 이제 좀 읽힌 거 아니야?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니야? 요건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어떤 변화, 리빌딩을 하는데, 그러면 리빌딩을 해서 새 활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새 선수들을 데려오고 이 선수를 좀 내보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순환을 시키려면 이적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동안 뛰지 않았던 선수들 싹 정리, 대기 멤버들 싹 정리하고, 또 마누라 라인 중에서도 한두 명?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적 자금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선수가 그 대기 멤버들 미나미노, 사키리 그리고 오리기입니다. 이렇게 세 선수.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미나미노와 사키리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세비야가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리기는 이탈리아 쪽에서 영입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쭉 정리한 자금으로 지금 이제 리버풀 에코 있잖아요, 지역지. 그래서 이제 보도한 걸 보면 클럽 감독은 새롭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냐, 이 선수들 싹 정리한 자금으로 누굴 데려올까 이렇게 했을 때 울버햄튼의 그 포르투갈 출신의 21살 윙포드 있죠, 파드로 네투. 그다음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브라이트 출신의 24살 윙 하피냐.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어디든지 이렇게 빠른 발을 활용을 해서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레스터의 23살의 하비 반스, 이런 등등등등의 선수들을 놓고 대체자로 좀 물색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어려면은 뭐 반다이크라든지 이런 수비 쪽에 줄 부상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인물이라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격진의 좀 변하지 않음, 안주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좀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방향과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미나미노를 포함한 리버풀의 공격진의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에. 물론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나미노 같은 경우는 뭐 리버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복귀시킨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미나미노가 지금 95년생에서 만으로 26살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를 언제까지 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사실 나이를 보면 당장 전력감으로 좀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나미노나 리버풀의 어떤 선택이나. 그래서 요즘 미나미노가 뛰는 걸 보면 좀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마저까지도 못 보여준다면 진짜 리버풀에서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유럽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진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곧 한일전에 치러질 텐데요. 이런 미나미노의 어떤 절박함은 모든 공간에서 다 나올 수 있겠죠. 자기가 이제 다 보여준다, 입증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다 보여준다니까 아마 대표팀 와서 진짜 열심히 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 절박함이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정말 무서운 선수로 느껴질 만큼 미나미노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의 김영건이라든지 이런 수비수들이 그런 미나미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요 포인트로 지켜보는 것도 이번 한일전을 지켜보는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함께 또 지켜보시죠.